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원 내시경 교실 바른내시경 연구소 소장 이준행입니다.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내시경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태양 펠로우 선생님께서 5증례에 대한 토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부 식도에 특별한 뮤코잘 리전은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식도 내강의 직경이 다소 넓게 관찰되며 주위 정션이 매우 좁아져 보입니다. 에어를 인플레이션 해도 절대 펴지지 않는 모습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에스파고그래피에서 벌트 피크 어피어런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엘칼라지아에 합당한 전형적인 파인딩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좁아진 부분에 대해 리피티드 발룬 딜라테이션을 시행하였고 이후 헬러도어 프로시저라는 에스파거스의 띵 머슬을 마요토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엘칼라지아가 너무 심하여 기도가 눌려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인데요. 너무 심해서 기도가 눌려있는 모습이고 이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굉장히 에스파거스가 딜라테이션이 심하고 푸드 매테리얼들이 많이 쳐있는 것이 CT 사진에서 관찰됩니다. 다음은 슈도 엘칼라지아입니다. 디스탈 에소파거스가 엘칼라지아 패턴으로 딜라테이션을 보이는데 프라이머리 디널베이션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이 말리그넌시이고 이 환자도 스쿼머스 셀 칼시노마에 의한 것입니다. PET-CT에서 그 부분에 그 핫 업테이크를 보이고 있습니다. AGC 익스텐션에 의한 세컨더리 엘칼라지아 다른 케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증상의 듀레이션이 짧을수록 체중 감소가 10% 이상인 경우 내시경 시 이지정션 통과가 어려운 경우가 말리그넌시 어소시에이티드 엘칼라지아의 리스크 팩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엔트론과 앵골 부위의 내시경 사진이고 전반적으로 페일한 양상이나 여전히 특별한 무코잘 리전은 관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철결핍성 빈혈, 헤모글로빈 5.8이었고 중증의 에이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로 잘못 진단되었던 예입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엔트롬 GC 포스테리어 월로 플랫 엘리베이티드 리전 관찰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에는 함몰부가 동반되어 있고 화이티시 디스컬러레이션 및 스폰테이니어스 블리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백그라운드 뮤코자에는 애트로픽 메타플라스틱 체인지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EGC 시그널 링셀 칼시노마 4.2 곱하기 1.7cm 익스텐션 투 라미나 프로프리아를 보였고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함몰부, 색조 변화, 업노멀 폴드 이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견은 스폰테이니어스 블리딩입니다. 위축성 및 화생성 변화가 심하였던 오늘의 케이스에서 자연 출혈은 비교적 큰 점마감을 조기에 발견하게 된 중요한 클루였습니다. 스판테이스 블리딩 소견이 보이면은 조직 검사는 몇 개 정도 시행을 하십니까? 우선 EGC라는 가정하에 2개, 3개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기위암에서는 한 3개 정도의 조직 검사를 추천하고 있고요. 진행성 위암에서는 6개 정도를 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위라는 게 원래 아이 피부처럼 부드러워야 되는데요. 암이 발생하면 비록 병소가 작더라도 그 자체가 조금 딱딱해지고요. 데스모플라스틱 리액션에 의해서 파이브로시스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출혈이 없다가도 내시경을 할 때 공기를 집어넣으면 그 자체로 인하여 티슈가 찢어지면서 출혈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멀리서 보았을 때 특별한 병소가 없다 하더라도 공기를 넣었을 때 출혈이 되는 부위가 있으면 가까이 가서 봐야 된다 라는 사인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자세히 검사하고 조직 검사를 3개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듀오데넘 세컨드 포션 사진입니다. ECM 정도 라운드 엘리베이트 리전이 보이고 바이옵시 포셉으로 눌러보았을 때 소프트하게 눌리는 양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조직 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버드키아리 신드롬에서 동반되는 듀오데널 베릭스였습니다. 대한소화기 내시경 학회지에 실린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관문맥 고혈압 환자에서 발견하는 정문맥
정맥류 출혈은 대량 출혈 및 재출혈 빈도가 높아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요구되는 응급질환이다. 출혈 부위는 식도 및 위정맥류 출혈이 대부분이지만 드물게는 이소성으로 십이지장, 공장, 회장, 충수돌기, 하행결장, 직장 및 S자 결장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중 듀오데널 베릭스는 이속성 정맥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출혈은 거의 발생하진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번 출혈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매우 심하다. 최근에는 12지장 정맥류 출혈 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내시경적 경화술, 내시경적 결찰술, 팁스 등이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효율적인 치료 방법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위내시경 검사에서 병소가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하면 되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베릭스입니다. 점막하 종양 양상인데 조금이라도 베릭스가 의심이 되면 절대로 조직 검사 하시면 안 되고요. 몇 년에 한 명 정도 건강검진에서 베릭스를 조직 검사해서 사망하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식도 정맥류 또는 위 카디아 푼두스 정맥류는 흔히 아시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정맥류를 의심하고 조직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겠는데요. 듀오데널 베릭스는 워낙 드물다 보니까 그리고 간 질환이 아닌 환자에서 발생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버드키아리 신드롬도 가능하고요. 판크레아스 캔서나 주변에 여러 질환에 의해서 혈관이 눌렸을 때 듀오데널 베릭스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리해 부탁합니다. 네. 검진 내시경 직장입니다. 소견과 진단은 잠깐만요. 선생님, 건진 내시경 직장입니다. 라고 제가 써 놓았는데요. 선생님은 검진 내시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니은으로 써놨는데 선생님은 미음으로 읽으신 건데요. 건진 내시경하고 검진 내시경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알았는데 까먹었습니다. 예. 정해진 바는 없는데요. 니은자 받침의 건진 내시경은 건강을 진단하기 위한 내시경이다 라는 뜻이고요. 미음자 받침의 검진 내시경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스크리닝하는 내시경입니다. 스크리닝 엔도스코피. 저희가 1년이나 2년에 한 번 하는 정기적인 위내시경. 이거는 건진 내시경이라기보다는 검진 내시경이라는 용어로 써주시고요. 그냥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내고 마음대로 전신에 대한 온갖 검사를 하면서 하는 그냥 끼어있는 내시경. 이거는요, 저는 건진 내시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건진 내시경은 특별한 의학적 근거도 없이 마구 시행하는 전신 건진의 하나로서 시행하는 내시경이고요. 검진 내시경은 내셔널 폴리시에 따라 정해진 스크리닝 엔도스코피를 얘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진 내시경도 많지만 건진 내시경도 많습니다. 여하튼 이 환자는 건진 내시경 직장입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네. 건진 내시경 렉툼입니다. 넓은 범위에 걸쳐 디퓨즈하게 이레귤러 쉐입에 이루어져있는 얼서가 관찰되고 군데군데 자발성 출혈도 동반한 모습입니다. 침범된 곳과 침범되지 않은 곳의 백그라운드 뮤코자가 분명히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렉탈 말토마였고 항암 치료 후 호전되었습니다. 엑스트라 가스트릭 말토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토마는 크로닉 인펙션이나 어떤 오토이뮨 프로세스에 의한 지속적인 노출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며 어느 오르간, 인체 내의 어느 오르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토막이 가장 흔하고 때문에 가장 연구도 많이 된 장기입니다. 엑스트라 가스트릭 말토마가 가장 흔하게 인볼브되는 곳은 오큘러 어드넥사가 굉장히 높고 안구입니다. 네. 안구 주변. 네. 그리고 렁, 인테스틴, 살리바리 글랜드 등입니다. CVD에도 인베이전이 된다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듀오데널 말토마입니다. 듀오데널 벌브에 디퓨즈 이레귤러 쉐입드 얼서가 멀티플하게 관찰되고 있고
히스톨로지에서는 라미나 프로프리아의 에이티피컬 림포사이트 인필트레이션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말토마로 진단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다른 케이스이고 스토막 바디 LC 사이드와 디오데넘의 멀티플 하이퍼레믹 노듈라 리전들이 매우 여러 곳 산재되어 있습니다. 표면에는 발적을 동반되고 있습니다. 매우 드문 증례입니다. 위 말트 림포마가 동시에 다른 장기에도 말트 림포마로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오래전에 이러한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콜론의 말토마입니다. 대장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말토마의 경우 컬러 체인지나 아니면 쉘로우 월서, 폴리포이드 리정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바스큘라 패턴의 로스와 타이니 이로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레티큘라 쉐입트 에리스마터스 뮤코자일 이로전이 관찰되고 있고, 세 번째는 IC 밸브 근처로 추정되는 위치에 하이퍼레믹 프로트루딩 매스의 형태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스몰 바울 말토마입니다. IC 밸브의 4cm 정도의 휴지 하이퍼레믹 매스가 관찰되며 일부 서피스 노듈러리티와 이로전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말트 림프종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크로닉 인펙션이나 오토이뮨 디지즈에 의한 반응으로 생각되며 오랫동안 로컬라이즈로 유지되고 종종 멀티포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알파4 베타7 인테그린이라는 호밍 리셉터와 연관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치료가 정립되진 않았습니다. 위를 제외한 부위에서 발송하는 말트 림포종에서 제균 치료의 효과는 다양하며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수술, 복합 항암 화학요법, 국소 방사선 치료, H 파일로리 제균 치료, 내시경적 절제술 등 다양한 치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QOL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고 많은 케이스에서 조균 치료가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후 엑스트라 가스트릭 말트 림포마가 리그렉션 되었다는 여러 케이스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H 파일로리 스페시픽 T셀이 스토막에서 블러드나 림파틱스를 타고 다른 말티 림포마 컨테이닝 오르간으로 리서큘레이션이 되면서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를 트리거한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제균 치료 자체가 페리가스트릭 림프노드나 본메로 인볼브먼트를 리그레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까 그 케이스인데요. 디오데널 벌브의 다양한 크기의 멀티플 폴리포이드 리전들이 관찰되며 발적을 동반한 부위와 쉘로우 월서를 동반한 부위도 관찰되고 있고 이 케이스는 본메로 인볼브먼트도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더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시겠습니다. 듀오데넘 세컨드 포션의 플랫 디프레스드 리전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고 화이트시 디스컬러레이션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로시브 리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쿰의 세사일한 싱글 폴리포이드 리전으로 관찰되며 이 병변에 대해서는 EMR로 병변이 제거되는 모습입니다. 얼서나 노듈을 동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시칼 말토마라는 것을 알고 EMR을 시행하셨습니까? 아니면은 EMR 시행하고 난 다음에 최종 병리에서 시칼 말토마로 나왔던 경우입니까? 저는 후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 후자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연히 시행한 내시경 절제술 이후에 시칼 말토마로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조직 검사에서 먼저 시칼 말토마가 나왔다고 한다면 내시경 절제술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항생제를 드리고 지켜보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거나 또 다른 방법을 해보시겠습니까? 아직 경험이 많진 않지만 그 팔로우하는 환자들을 보았을 때 조금 지켜보는 경우를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이 없는 이슈입니다. 시칼 말토 림포마나 대장 림포마는요, 그냥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하고 지켜볼 수도 있고, 아주 well localized 되어 있으면 EMR, ESD를 시행해서 절제술을 할 수도 있고요.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러면은 RT, 케모세라피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령의 타장기 질환이 많으면은 로그레이드 림포마이기 때문에 경과 관찰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모호한 답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치료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치료 방법을 하더라도 로그레이드이니까 적절한 치료 후 추적 관찰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는 시쿰에 보이는 싱글 세사일 폴리포이드 리전 형태로 관찰되고 인디고 카민 스프레이 이후 더 명확하게 주변부와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대장의 말트 림프종은 주로 단일 용종의 형태가 많으며 무경성 점막 용기병변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점막하암 형태의 대장 말토마이고 렉툼의 멀티플 सब뮤코잘 튜머로 관찰되고 이 경우는 스네어 폴리펙토미가 시행되었습니다. 병리 결과서 뮤코잘, सब뮤코잘 림포사이틱 리플레이스먼트가 관찰된다고 합니다. 정태환 선생님은 작년에 저희 병원에 조인해가지고요. 1년간 많은 경험을 쌓고 조만간 1년간의 트레이닝을 마칠 예정이신 분인데요. 1년 동안 많은 진료와 연구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